외계 생명체 또는 외계인,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에서 태어난 생명체를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종종 외계 생명체를 상상하곤 합니다. 수많은 대중매체와 서브컬처에 등장하는 외계 생명체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가늠할 수 없는 존재,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 인간과 사고방식이 다른 존재로 묘사되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외계인에 대해 궁금해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단 하나의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니까. 관측 가능한 우주를 지구상의 모래알로 비유했을 때 알갱이 하나 안에 적어도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은하 안에는 약 1조 개의 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안에 생명이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이 적어도 수십조 개는 존재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주에는 이렇게나 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왜 외계 생명체를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 하고 말이죠. 이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페르미 역설. 엔리코 페르미가 주장한 외계인에 대한 역설입니다. 이 주장은 1950년 여름 로스앨러머스의 한 점심 식사 자리에서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엔리코 페르미를 비롯한 몇몇의 과학자들이 우주의 크기와 나이를 고려했을 때 인류 문명과 같은 외계 문명의 존재는 당연하다는 의견을 주장했고, 이에 대해 페르미는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나? 인류의 인지 능력으로는 가늠도 힘든 우주의 규모로 봤을 때 인류 문명과 같은 외계 문명의 존재는 당연합니다. 수치만으로 봤을 때는 없다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중 인류 문명보다 먼저 시작된 선구자적인 문명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이미 지구에 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페르미는 그들은 어디에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진 것인데요. 이 화두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과학적 논의들이 현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설에 대한 문제는 천문학, 생물학, 경제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오늘은 페르미 역설의 해답을 제시한 대표적인 두 가지 주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어둠의 숲 가설. 앞서 말씀드린 페르미 역설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가설입니다. 왜 인류가 외계 문명과 접촉을 못했냐는 질문에 우주 문명 간의 접촉은 필연적으로 한쪽의 멸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외계 문명들은 서로 다른 문명에게 발견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을 제시한 이론을 말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 미지의 위험하고 어두운 숲에 한 사냥꾼이 살아남기 위해 몰래 숨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몰래 숨어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나타난다면 이 존재가 위험한 존재일 수 있으니 사냥꾼은 일단 쏴 죽이려 할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방어 본능인 것이죠. 이렇듯 우주에 존재할 문명들은 호의적인지 적대적인지 알 수 없는 다른 문명이 우주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니 최대한 그들을 피해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상대를 발견하면 공격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내용을 말하는 가설인 것이죠. 이러한 예는 미디어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마블 시리즈에 등장하는 외계 문명이나 영화 컨택트의 적대적인 외계 생명체, 영화 인디펜던스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적대적인 외계 문명의 위협을 상정한 SF물은 수도 없이 존재해왔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외계 문명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지구를 멸망시키려 할지 모르는데요. 그렇다면 인류가 우주로 보낸 골드레코드, 수많은 우주 탐사선들, 100여 년 전부터 쏘아올린 전파들은 우리의 존재를 우주에 알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되었을 행동인 셈이죠. 물론 외계인들이 인류에게 적대적일지는 장담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인류만 보더라도 인류 문명의 호전성은 오랜 세월 동안 약육강식의 자연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해 생겨난 본능의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발전한 문명이라면 기본적인 호전성을 갖추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자원이 무한한 환경이 아니라면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경쟁을 할 것이고 그 결과
필연적으로 호전성을 지니는 것이죠. 어둠의 숲 가설은 우주에 3가지 문명이 있다 주장합니다. 첫 번째, 인류 문명처럼 존재를 알리다 필연적으로 멸망하는 문명. 두 번째, 문명의 존재를 숨기는 문명. 세 번째, 이미 멸망한 문명이죠. 지금까지 페르미 역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어둠의 숲 가설을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해답을 제시한 가설도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대여과기 가설. 생명의 진화나 문명의 발달은 어떤 필연적인 이유로 인해 불가능해지고 필연적으로 멸종할 수밖에 없다는 가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페르미 역설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설이기도 하죠. 영국의 물리학자 브라이언 콕스는 인류가 왜 아직까지 외계 문명과 접촉하지 못했냐는 의문에 다음과 같은 해답을 제시합니다. 페르미 역설에 대한 해답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세계가 존속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협력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해답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와 접촉했어야 할 외계 문명은 모두 자멸해서 없어진 상태다 라는 것인데요. 칼 세이건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와 마주하게 될 문명은 평화적인 문명일 것이고, 만약 폭력적인 문명이라면 우리와 만나기도 전에 자멸했을 것이라고 말이죠. 대여과기 가설에서는 문명의 발달이나 생명의 진화 등이 일정 수준까지 도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어려운 장애물에 부딪힌다고 설명하는데, 이를 극복한다면 번영의 시기가 찾아오지만 극복하지 못한다면 자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때의 어려운 장애물을 그레이트 필터, 즉 대여과기라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 대여과기는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주에 존재할 대부분의 문명들이나 생물들은 극복하지 못하고 모두 사라졌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가설인데요. 이에 대한 가까운 예는 생명의 진화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진화론도 생명의 기원에 대한 해답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지극히 오랜 시간과 우연한 계기를 통해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다시 원시세포를 거쳐 지금의 생명체가 되었다고 주장할 뿐이죠.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그 우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단백질의 경우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10의 520승분의 1 정도입니다. 이를 더 와닿게 말씀드리자면 1등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의 로또가 75주 연속 1등에 당첨되는 수준인 것이죠. 하지만 이마저도 최소한의 확률일 뿐이고, 실제로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더 정교하고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확률은 더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골디락스 존에 위치한 행성입니다. 골디락스 존이란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을 말하는 천문학 용어로, 우리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지닌 우주 공간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으면서 적절한 대기를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자기장을 가진 행성을 말하죠. 우리가 완벽한 골디락스 존 행성인 지구에 살고 있어 자각하기 어렵지만, 이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매우 어렵습니다. 가까운 수성이나 금성만 보더라도 너무 뜨거워 생명체가 살기 어렵고, 천왕성과 해왕성은 너무 차가워 살만한 환경이 아니죠. 우주에 대한 많은 비밀을 밝히고 있는 현재 인류가 발견한 골디락스 존 행성은 4천여 개가 고작입니다. 게다가 그 행성들도 적절한 위치에 있을 뿐 인류가 테라포밍 없이 살 수 있을 확률은 희박하죠. 그렇다면 여기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류의 대여과기는 언제인가 하고 말이죠.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장이 상반됩니다. 무생물이 스스로 복제하며 생명이 되는 화학적 과정을 거쳤고, 원시 생명체의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바뀌었으며 도구와 지성을 사용하는 종이 출현했다는 점에서 이미 인류는 대여과기를 통과했다는 주장과 지구온난화, 전염병, 운석 충돌 등의 대여과기를 아직 겪지 않았다는 주장이 그것이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우리 인류가 얼마나 낮은 확률을 들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며 살아가는지 말이죠. 우리 인류는 75주 연속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을 뚫고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우리 옆을 지켜주는 서로가 모두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죠. 이처럼 대단한 행운을 안고 태어난 서로에게 오늘만큼은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주시고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행복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곰들이었습니다.